조금 놀랐어요. 놀랍도록 정확하다.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오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모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또 빌라가 좀 시간차를 두고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빌라를 보유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놀랍도록 정확하다. 저는 이제 상승장 하락장을 한 사이클을 다 봤기 때문에 오르기 시작하기 직전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한 직전을 보면 되게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 직전의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가고 있죠. 기사를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아파트값 급등, 풍선 효과, 빌라 실거래가 최대폭 상승 부제목으로 공급 감소해 가격 더 오를 가능성.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공급될 게 없어요. 땅도 없고 공급하던 것도 지금 막 LH 허그에서 막 사고 있고 나올 게 없습니다. 물건이. 그러니까 앞으로 집주인이 갖고 있는 그 매물들이 더 귀해지고 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서 빌라로 옮겨가고 있다. 당연하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 대비 2.5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제 밝혔고요. 7개월째 연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빌라가 2.68% 올랐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2.23%.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빌라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전월과 비교해서 비율이 낮다는 거지. 아파트 상승은 누적된 그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산하면은 빌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빌라는 오르기 시작한 게 아파트보다는 나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오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모이게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 기사를 보면 빌라 시장 폈드나. 이건 또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7월 실거래가 2.59% 쑥. 제가 이거 정확하게 이제 한 3개월 전에 서울 빌라 분명히 오를 거다. 아파트가 올라가면 결국 빌라도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하네요. 2.59%쑥 이렇게 올랐고요. 빌라 거래 중 3억 미만 저가 빌라들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3억 넘어가는 물건들이 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빌라가 갖고 있는 그 값어치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지난해가 어땠죠? 완전 쑥대밭이었죠. 빌라는 완전 위험한 거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인식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석이 됐고 다시 이제 그동안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이 가격이 좀 내려가 있으니까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건 안전한 거니까 가격도 싸고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빌라를 사는 건 괜찮겠다 해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전망이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네. 더 싸게 사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걸 보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3, 4개월 전부터 빌라를 단기 매도 말고도 보유를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예측했던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심플해요.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무서운 건 더 떨어질까봐 무서운 거고 반대로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기대하는 거는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보유하라고 하면 되고 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 보유를 하지 말고 지금 싸게 받은 것만 받고 팔라고 하죠. 빌라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동안은 지속이 되거든요. 보통은. 그게 정말 강력한 외부 충격이나 경제 대공황 이런 게 오지 않으면 그게 한동안은 지속이 되는데 그게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당분간은 올라갈 기조로 보인다라고 해서 보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일단은 매물이 없다는 거. 매물이 나오려면 집을 짓거나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주인들이 팔거나 이런 건데 짓던 거 많이들 멈춰 있는 상태. 건자재값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걸 분양하려고 보니 분양가는 또 내려가 있고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높아져 있는데 팔아야 되는 집값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던 사람들도 집을 짓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급량도 감소를 하고요. 또 다른 공급량 감소는 허그 보증공사나 LH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경매에 입찰하고 매수를 해서 집을 매매로 내놓는 게 아니라 8년간 임대를 준다고 하죠. 매매로 공급될 그런 매물들이 임대차 매물로 바뀌면서 매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오를 만한 요소들이 이제 상대적 저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아파트가 올라줘야지 빌라도 조금씩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아파트는 지금 막 오르고 있죠. 그런 점을 봤을 때 또 빌라가 좀 시간차를 두고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정부의 대책, 세금적 규제 보통 규제가 들어오면 아파트 규제를 하거든요. 아파트 규제를 하니까 그 수요가 또 빌라로 넘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제 상품으로서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이 또 빌라 오피스텔을 또 보기도 하거든요. 간혹 올해 11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공시가 5억 미만 그리고 8호제곱 이하 무주택 인정. 서울 지역의 공시가 5억 미만이라고 하면은 준신축구 빌라들은 거진 다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빌라를 볼 때는 이
정책이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금리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뭐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장님도 이거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우리도 인하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빌라를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출 받아서 매수를 하실 수 있겠죠. 같은 금액의 대출 이자를 100만 원 냈다면 이제는 70만 원, 60만 원 뭐 이렇게만 내면 될 테니까. 그동안 청약 때문에 법인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공시가 5억이면 시세로 치면 6, 7억 정도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서울 중심부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화곡동 이런 데는 뭐 보통 2억 이하니까 5억짜리인데 2억만 내가 써서 이거를 날리기에는 또 아깝단 말이죠. 오히려 더 중심부로 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청약 준비하시던 분들이 이제 경매로 빌라도 하더라도 가점이 유지, 마치 오피스텔 하는 것처럼. 여기 안 됐을 땐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해야 됐거든요. 오피스텔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확실히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파트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걸고요. 그 아파트의 가격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가야 되는 대체제라고 하죠. 빌라 오피스텔에는 혜택을 주게 마련입니다. 경착륙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선. 아파트와 다르게 네. 빌라 경매를 강조하고 계신데 빌라 경매가 깡패인 이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빌라는 투자금이 거의 안 든다는 게 진짜 제가 느꼈을 땐 정말 큰 장점입니다. 환금성 그리고 돈이 안 묶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아파트 몇 채 하고 나면 돈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갭이 2억 3억 적게는 뭐 1억 이상 최소한 나니까 내 돈이 그 갭만큼 묶인다는 거거든요. 경매로 싸게 샀으면 뭐 단계 팔아서라도 사실 그걸 회수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같은 거 단기 매도해서 남길 정도로 사람들이 입찰가를 낮게 쓰진 않으니까 또 공격적으로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는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거주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차원에서 아파트를 하는 거지 투자 수익률과 내 돈을 계속 불려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전 아파트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빌라가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괜찮은지 설명을 드려보면 아파트보다 경쟁이 낮습니다. 찰받을 수 있는 마진폭의 비율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아요. 빌라는 뭐 20% 30% 싸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10% 싸게 받는 것도 어려워요. 세금을 다 내고 나서 남는 돈 자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너무 적어요. 아파트는. 근데 빌라는 금액도 낮고 보유를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를 두더라도 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받고 나면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돈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보유도 좋고 단기 매도도 좋다. 단기 매도로 해도 수익률 좋고 돈도 안 묶이는 거예요. 월세 수익률도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크죠.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 자체가 원래 낮습니다. 원래 월세 수익률 자체도 아파트보다 높지만 싸게 받는 폭도 크기 때문에 경매는 월세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죠. 정규 강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앞으로 또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네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7주 교계 임장이랑 보충 강의를 했었는데 11월 기수부터 6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중복된 강의들을 좀 이제 없애서 한 주를 줄인 건데 주차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또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기수 더 평일반 주말반 해가지고 11월 기수에 마지막 7주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내년에 오픈되는 1월 강의부터 이제 6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수 강의가 조기 마감이 되면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맞아요. 계셔가지고 일주일 넘게 전에 저희가 마감을 했죠. 40명. 안내 기재를 해놨어요. 6주 과정으로 이제 변경될 거니까 빨리 신청하셔라. 마지막 7주 교육이기 때문에 조기 마감 될 걸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정규 강의 혜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경매학원과의 굉장히 큰 차별성이죠. 제가 직접 다 이메일 피드백을 하루 이틀 안에 드리고 있다는 거. 저는 매일 밤 9시 되면 메일부터 처리를 합니다. 연계된 서비스, 법무사, 세무사님, 그리고 대출 상담사님, 인테리어 하시는 저희 졸업생분까지 연계 서비스가 다 돼 있고 이 모든 분들이 다 저희 졸업방에 있어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AS, 애프터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고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또 원데이 클래스나 다른 강의가 있을 때 또 일정 부분 혜택을 또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조별로 묶어서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오전에 법원 체험, 오후에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제가 찾은 물건을 가서 건물 조사도 하고 부동산의 방문 조사,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 정도 가격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까지 드리고요. 또 동행임당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처음부터 같이 조사하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그 리얼함이 살아있잖아요. 정말 별일이 다 있죠. 저도 미리 알고 가는 게 아니라서. 이미 다 사건이 끝나고 이렇게 네. 해서 돈 벌었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조사한다. 이게 참 메리트 있는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닌가. 권리 분석에 관한 온라인 보충하기도 한 번 더 합니다. 대부분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오시니까 유튜브 영상에 여기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강의들도 나오지만 여기 두 번째 줄 보면은 무료 강의 쿠폰, 무료 자료
바로 받는 방법, 딥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시면은 이 글이 보이거든요. 그 오픈 채팅방 링크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책이라든지 무료로 제공되는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혜택들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